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의 원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6년도 농지연금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랑 함께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이고, 최근에 농지연금 예산 문제로 예를 들면 수시 인출형 같은 경우가 약간 잠정 중단되었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재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증액이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금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농지연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잘 운용을 하면은 분명히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연금 전문가인데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이 가장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에 어떠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은 영농 경력을 쌓기 시작하고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한다면 분명히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농지연금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는 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역시도 잘만 운용을 하게 되면은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금은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농지연금뿐만이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또는 부동산형 연금이라고 해서 산지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연금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수급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금액은 평균적으로 한 107만 원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액수의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2.7%이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 이상이 200만 원 이상의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준비를 하면은 분명히 고액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항상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입니다. 그 이유는 어, 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경매를 이용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한 80% 정도 되지만 농지는 잘만 고른다면 20%대 또는 30%대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낮게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이유는 분명히 잘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잘 찾고 해결할 수만 있다면 분명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감정가의 90% 정도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가의 30% 이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은 연금 형태로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지연금이 엄청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장점은 영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은 오랫동안 그 자금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이 그 농지연금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영농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사람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농업인이 일단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잘 분석하고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에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원데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신청하기를 한번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먼저 보고 농지연금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인데 26년도 농지은행 사업 예산 2조 4천억 원 역대 최대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26년도 농지은행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2조 4천억으로 확정됐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크게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내년에 상속 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 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준으로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농지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은 우리가 농지 연금 중에 경영이양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영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할 때 이미 농지를 농어촌 공사의 소유권에 이관한다라는 계약을 하고 연금을 받는 겁니다. 농지를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팔고 연금 형태로 농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임대용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정부에서 농지를 삽니다. 그래서 그 사는데 예산을 더 드리겠다는 겁니다. 더 많이 사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공공임대 농지 매입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68% 증가되었고 선임대 후 매도 사업 예산 300% 증가 이것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물량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농어촌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 매도하는 선임대 후 매도 사업에는 770억 원이 반영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0%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농어촌 공사의 부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렇게 농지은행의 예산이 증가된 건 되게 좋은 뉴스인 거죠. 국가에서 농업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중요한 농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따로 자료를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 목적으로 지금 그 예산이 26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죠. 농가 소득 안정이라고 되어 있고 농지 기금이라고 되어 있고 농지 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이용 관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농지 연금이죠. 그래서 농지 연금이 24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00만 원이니까 천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2600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2400억 정도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예산안이 2760억 정도로 굉장히
증가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2%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이죠. 그래서 연금처럼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농지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국가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당연히 되겠지만 일단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농지연금의 예산이 올해보다는 12% 정도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농지연금과 최근에 이슈가 됐던 예산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농지연금과 관련된 예산이 증가되는 좋은 뉴스를 말씀드렸고 농지연금을 준비하는데 참고하시고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